우리 것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고속열차 시작은 그랬다. 우리 기술로 제작된 고속열차 KTX2가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고속열차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고속열차에 도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고속열차 20년의 역사. 첫 시작에도 첫 성공에도 현대 로템이 있었다. 그리고 고속열차의 미래를 현대 로템이 선도하려 한다. (1977년) 철도 차량 사업을 시작한 현대 로템은 1994년 고속열차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2004년 집중식 고속열차 국산화에 성공한다. 그리고 2010년엔 KTX 산천을, 2012년엔 5분 만에 시속 300km를 주파하는 분산식 고속열차 해무를 국산화했다. 또한 2013년부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로템의 고속열차 역사는 대한민국 고속열차 역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대 로템의 고속열차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고속열차는 프랑스 고속열차 테제베의 기술 이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기술 이전은 계약서에 명시된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간 연구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속열차 기술이 전무했던 당시 기술 이전을 위해 프랑스로 건너간 현대로템 연구원들에게는 높다란 견제의 벽이 고속열차 개발을 막아서고 있었다. 프랑스 교육자가, 강사가 그 사람은 엔지니어나 제작 작업자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저희 나라 사람들을 약간 후진국으로 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시작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상당한 걸 알고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나 어떻게 했든지 그런 건 모든 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고속열차 기술은 너무 엄청난 기술이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차량 제작은 물론 고속열차 핵심 부품인 주전력 변환장치와 유도 전동기, 그리고 신호장치와 제어장치까지 고속열차의 모든 기술을 현대 로템만의 기술로 하나하나 쌓아간 것이다. 그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이나 속도 차이에 따른 차량의 이제 변이, 주행에 따른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설계를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게 그게 최고 좀 난해하고 힘든 점이고요. 그때마다 이제 그 외국의 자문이나 국내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 자문을 얻은 그 기술력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인 시험을 통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해결하면서 자체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속열차 독자 기술을 완성해갈 때쯤 현대로템은 과감한 도전을 시도한다. 바로 43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해무의 독자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 해무 고속열차 개발 성공을 통해서 저희는 해외 선진국하고 고속열차의 설계 제작 기술 능력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지도를 새롭게 바꾼 고속열차 KTX가 첫 운행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속도혁명이라 불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10년이 흐른 지금, 과연 고속열차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속열차 부품 시험이 한창인 현대로템 의왕기술연구소를 찾았다. 시험 중인 부품은 고속열차의 핵심 부품인 주전력 변환장치다. 주전력 변환장치는 자동차의 엔진처럼
고속열차를 움직이게 하고 정차시키는 부품으로 고속열차의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장치다. 시험 제목은 조합 시험이라 하고요. 그 추진 시스템이 주전력 변환 장치와 견인 정동기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제작하고 난 다음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차에 붙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국내 철도에 적용 중인 주전력 변환 장치로는 최초로 수랭식 냉각 방식을 적용했는데 현대 로템이 개발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이 자연냉각 방식이거나 공기를 이용한 강제 냉각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이즈라든지 중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약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수냉각 방식을 이용을 해서 주전력 변환 장치에 적용시킨 것이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주전력 변환 장치는 차세대 고속열차라 부르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도 적용된다. 글자 그대로 동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쉽게 예를 들면 KTX나 산천처럼 그 앞뒤로 그 동력실이 있는 거를 동력 집중식이 되는 거고, 우리 일반 전동차, 지하철 같이 각 차량마다 동력 장치가 있는 것을 동력 분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역간 거리가 짧은 편이고, 그다음에 산악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가감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동력 분산식이 집중식보다 그 가감속 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고속열차는 동력 집중식 열차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차세대 고속열차로 주목받고 있다. 동력 분산식은 집중식에 비해 가속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평탄 구간이 짧고 구배가 많으며 역사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차량이다. 현대 로템은 현재 운영 중인 고속열차보다 빠른 430km급 고속열차 해무를 개발하면서 동력 분산식을 적용했다. 그리고 해무에 적용된 주전력 변환 장치를 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본적인 거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우리가 자체적인 국내 일반 전동차에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 추측했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응용을 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력 변환 장치만큼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차의 동력 전달과 조향, 그리고 제동과 현가 장치를 담당하는 대차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각각의 동력 대차에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장착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진동입니다. 각 대차마다 동력과 제어 장치가 장착되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는 기존 고속열차에 비해 속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진동을 줄여주는 현가 장치의 개발이 중요하다. 우선 고속 주행을 위한 현가 장치와 그 다음에 승객의 진동을 저감시켜주는 현가 장치로 구분이 되는데, 고속을 담당하는 현가 장치는 1차 현가 장치로서 우리가 명할 수 있고요. 2차 현가 장치는 저희가 승객의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부분을 공기 스프링과 댐퍼로서 조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주행 중 객차로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기 위한 현가 장치의 하나인 댐퍼를 기존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해냈다. 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해무는 기존 고속열차보다 훨씬 빠른 430km급이다. 이렇듯 고속주행 시 기존의 고속열차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가 부족했다. 고속주행에 맞는 구조 설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차량 수명하고 동일한 30년 내구 수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속도가 현재는 기존 차량 대비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동 팩터를 더 집어넣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설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실제 제작에 있어서 용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개선을 해서 실제 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30년의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인 1000만회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성능을 입증 확인하는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해무는 전 차량에 알루미늄 트러스 구조를 적용, 기존보다 10% 경량화되었다. 그리고 국내 철도 안전 기준은 물론 유럽 차량 제작 기준의 모든 카테고리를 만족해 차체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경량화와 안전성, 현대로템의 고속열차 기술력의 수준인 것이다. 철도안전법에는 압축 200톤과 인장 150톤이 들어가 있고요. 충돌 안전 기준에는 4대차 36km 충돌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차세대 고철은 국내화 및 해외의 유럽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최초 차량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고속열차 연구원들은 해무의 시험 당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잠을 잊어가며 연구와 시험을 오가던 그때 새로운 타입의 고속열차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원래 있는 그 차체 차량 그 디자인의 위에다가 커버,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호막 같은 거를 설치를 했던 것인데 그 보호막을 철거를 한 겁니다. 철거를 하면서 주행하는 데에 공기 저항을 덜 받게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고속열차 역사와 함께한 현대로템의 값진 경험들. 그것은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을 달릴 고속열차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헬렌 켈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명언 속에 그동안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기술 개발을 위해 걸어온 열정과 시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로템이 더 앞선 기술로 미래의 고속열차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